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가 뭐죠? 응급한 환자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조치가 응급의료예요. 이런 거는 편안하게 듣고 가세요. 의사가 하는 게 응급의료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즉각적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응급의료입니다. 이 사람이 피가 철철 나? 그러면은 뭐 지혈을 해준다든지, 심정지가 왔어?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즉각적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우리가 응급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하는 목적? 이 사람 살리려고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암기가 안 되는 용어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응급처치를 할 때 구명, 사람을 살리는 단계가 있어요. 비행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200명이 병원에 왔어. 어떤 순서로 살려야 돼요? 급한 환자를 먼저 살리는데요. 기지효감, 그냥 이 네 글자의 초성을 암기하시면 끝나요. 기지효감, 기도를 유지한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호흡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이 변경돼서 나와도 맥락이 같잖아요. 그러면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혈, 대출혈 환자야. 지혈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출혈 많이 하면 쇼크 오거나 사망하죠. 그래서 호흡 유지하고 대출혈 환자, 지혈하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쇼크 예방, 상처 보호. 상처 난 거는 사실 맨 마지막에 뭐 항생제 맞던지 병원 가서 소염제 먹던지 이러면 낫기 때문에 생명 유지와는 큰 상관이 없어서 맨 마지막 우선순위를 밀리는 거예요. 기지효감, 기도 유지를 먼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 유지, 호흡 유지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국가고시는요, 유사어, 동의어를 많이 아실수록 유리합니다. 간호조무사 용어 변경되죠? 25년부터 개정판 교재가 나가기 때문에 국가고시 반영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려요. 용어가 변경돼도 여러분 사실 딱히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의미가, 그 맥락이 일맥상통합니다. 기도 유지, 호흡 유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경련 환자, 기도 유지를 위해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중요했죠?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줬습니다. 의식이 있으면 상체를 위로 올려주면 좋았겠죠? 호흡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도 상체를 위로 올려줘야 돼요. 왜? 상체를 위로 올려주면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안에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서 숨쉬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면 상체를 일으키든지 일어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지혈대 이런 거 비법서 있으신 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쇼크 자세, 다리를 올려준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또는 T 포지션 또는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유사어를 그냥 좀 가볍게 흡수하세요.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준다는 의미가 뭐죠? 이 발끝에 있는 피를 어디로 모아줘? 아래쪽으로. 심장이나 뇌에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를 많게 해준다. 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 이거예요. 쇼크 자세는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합니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이 자세는요,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크 환자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그러면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또는 이 그림을 찾거나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쇼크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식은땀이 나고 이런 식으로 쇼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을 때도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찾으셔야 돼요. 의식이 없어요. 입에다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죠? 의식이 있어요. 물 마셔도 되죠? 아나필락틱 쇼크가 뭐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호흡기가 쪼그라들어서 숨을 못 쉬는 증상으로 가장 많이 옵니다. 항생제 알러지가 있거나 혈청 알러지, 땅콩 알러지, 벌에 쏘였는데 죽는 사람 있죠? 벌침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맞을 때, 항생제는 엉덩이 주사, 근육 주사를 놓지 않잖아요. IV, 무조건 정맥으로만 놓습니다. 그냥 막 항생제 놓는 병원 있어요? 없어요. 그때 뭐 해요? 피 내주사, ID. 여러분 병원 가보셨죠? 그냥 요만큼 넣어보고 이거 부작용 있는지 한 10분 있다가 확인하고 괜찮으면 이 항생제 넣어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죠. 왜? 아나필락틱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벌침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벌에 쏘였을 때 이 벌침을 먼저 제거하는 게 순서예요? 아니면은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유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벌에 쏘였어요. 침을 빨리 제거하는 게 좋죠? 그리고 나서 아나필락틱 쇼크를 확인하는 게 좋죠? 이게 내가 아는 답이 보기 5개 없으면요,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련 문제예요. 경련 환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거 가장 먼저 중요한데, 만약에 경련을 덜덜덜덜 하면서 주변에 막 이런 책상이나 이런 데다가 막 부닥치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이게 두 번째인데,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공간을 확보한다. 이것만 나왔어요. 그럼 답이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호흡을 유지한다. 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보기에 없으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 답입니다. 국가고시는요. 내가 생각한 것만 답이 아니라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스러운 것을 고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푸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게 있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거를 제껴가면서 답을 유추해가는 것이 고득점 비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막 성격이 세신 분들 국가고시 많이 틀려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잖아. 이래서 많이 틀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유도리 있게 가셔야 됩니다. 천식 환자에게 투여하는 기관지 확장제 살부타몰. 기관지 확장제 2종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뭐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천식은요, 마찬가지로 기관지가 쪼그라들어서 기침이 엄청나죠? 기관지를 확장해줘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줘야 되잖아요. 살부타몰,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이 다 기관지를 확장하는 약입니다. 에아살. 이거는 제가 기초 양리에도 넣었던 파트인데,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살부타몰이요. 기관지를 확장하는 약입니다. 여러분이 에피네프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의외로 이 아나필락틱 쇼크 환자가 많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무슨 진통제 중에서 라이락인가? 그 성분이 이름이 무슨 디클로페니악인가 뭐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그 계열의 진통제만 맞으면은 갑자기 호흡을 못하는 아나필락틱 쇼크가 오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예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아나필락틱 오는 그게 달라요. 땅콩 먹으면 숨 못 쉬는 애기들 있죠? 또 벌에 쏘였을 때 죽는 사람 있죠? 항생제 있죠? 진통제도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쇼크를 겪었을 때 나 저거 안 맞나 보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문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우선 치료해야 되는 응급환자는 기지쇼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유지 환자, 호흡유지 환자 있나요? 동상 환자, 타박상 환자, 중위험 환자, 방광염 환자 없죠? 그러면 지혈해야 되는 대출혈 환자 있나요? 보기에 없죠? 그럼 패스예요. 그 다음에 쇼크 환자 있어요. 이렇게 돼서 세 번째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고시는 내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의 답이 없으면 그 다음 차선을 답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중 처치를 가장 먼저 해야 될 환자는 이렇게 똑같은 파트인데 조금씩 변형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기지쇼감 기도 폐쇄 환자 이거 바로 이렇게 답되는 거예요. 또는 호흡이 안 되는 환자. 외상성 손상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은 노출된 장기는 생리식염수의 적신 멸균 거즈로 덮어준다 이거예요. 이물질을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죠. 척추 손상 환자, 골절 환자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목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아야 피가 더 안 나겠죠.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 높이 하면은 독이 온몸에 퍼지니까 뱀에 물렸을 때는 그 물린 부위가 환부가 심장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다릅니다. 튀어나온 뼈는 피부 속으로 쑤셔 넣는다, 집어넣는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생명의 위협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요거 뭐 순서가 국가고시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었던 건데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이 겹치는 이론과 겹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간호조무사에서는 안 배웠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나왔지? 요양보호사에서 되게 빈출되는 문제가 교집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기출 그 문제를 누가 내죠? 간호학과 교수들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조무사를 가르치는 그 간호사가 내는 게 아니라 간호학과 교수들이 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교재 요만큼만 가르쳐줬어도 이 이상을 원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느끼기에 좀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응급처치 순서가 있어요. 반도, 가기, 인상. 요즘엔 또 요양보호사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간호조무사는 이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반응을 확인합니다.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다짜고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깨를 두들겨줘요, 살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언어적인 사정이라고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말로 하기 때문이죠.
문제. 길에 쓰러져 있는 50대 남자를 발견했을 때 우선해야 될 응급처치는 반응을 확인한다. 왜? 반도, 각이, 인상 이 순서니까요. 반응을 확인하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콕 집어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지 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요. 119가 올 동안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10분, 20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요, 산소가 4분에서 6분만 안 들어가도 뇌사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순서는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을 30대 2로 하죠. 중간에 기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 각이, 인상, 가슴 압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고 기도 유지하고 목을 제낀 상태에서 코를 막고 입으로 2번 숨을 불어 넣어주는데 여기서 국가고시 또 나오는 거 10초에 2번은 불어 넣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10초에 2번을 불어 넣는 거예요. 1분이 아니에요. 10초에 2번을 불어 넣는다. 또 이게 어떻게 국가고시 나오는지 아세요? 간호조무사가 성인 심폐소생술을 바르게 이해한 내용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 국시죠. 인공호흡 1회당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10초 안에 2번을 불어 넣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인공호흡 1회당 1초 동안 10초 안에 2번을 불어 넣는데 적어도 1초는 불어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1회당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 거랑 인공호흡은 10초 이내에 2번을 해야 된다 이 얘기랑은요.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반도각의 인상. 마지막 상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반응을 확인한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기는 그림 요 반응을 확인한다. 이게 가장 먼저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거 다죠.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하는 거 그림 나입니다. 직각으로 체중을 실으는 거예요. 팔로 하는 게 아니에요. 5cm는 들어가야 되는데 팔로 깔짝깔짝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체중을 실어서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여기저기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한 군데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 유지하고 호흡을 불어넣는 거. 기도 유지 자세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호흡을 불어넣는 거 그림 라죠. 맨 마지막 마는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부착하는 모습입니다. 가슴 압박은 직각으로 체중을 실어서 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의 교집합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의사가 하는 게 응급의료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즉각적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응급의료입니다. 이 사람이 피가 철철 나? 그러면은 지혈을 해준다든지 심정지가 왔어?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즉각적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우리가 응급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하는 목적? 이 사람 살리려고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암기가 안 되는 용어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응급처치를 할 때 구명, 사람을 살리는 단계가 있어요. 비행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200명이 병원에 왔어. 어떤 순서로 살려야 돼요? 급한 환자를 먼저 살리는데요. 기지효감, 그냥 이 4글자의 초성을 암기하시면 끝나요. 기지효감, 기도를 유지한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호흡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이 변경돼서 나와도 맥락이 같잖아요. 그러면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혈, 대출혈 환자야. 지혈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출혈 많이 하면 쇼크 오거나 사망하죠. 그래서 호흡 유지하고 대출혈 환자 지혈하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쇼크 예방, 상처 보호. 상처 난 거는 사실 맨 마지막에 항생제 맞던지 병원 가서 소염제 먹던지 이러면 낫기 때문에 생명 유지와는 큰 상관이 없어서 맨 마지막 우선순위를 밀리는 거예요. 기지효감, 기도 유지를 먼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 유지, 호흡 유지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국가고시는요. 유사어, 동의어를 많이 아실수록 유리합니다. 간호조무사 용어 변경되죠? 25년부터 개정판 교재가 나가기 때문에 국가고시 반영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려요. 용어가 변경돼도 여러분 사실 딱히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의미가 그 맥락이 일맥상통합니다. 기도 유지, 호흡 유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경련 환자, 기도 유지를 위해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중요했죠.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줬습니다. 의식이 있으면 상체를 위로 올려주면 좋았겠죠?
호흡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도 상체를 위로 올려줘야 돼요. 왜? 상체를 위로 올려주면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안에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서 숨쉬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면 상체를 일으키든지 일어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지혈대 이런 거 비법서 있으신 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쇼크 자세, 다리를 올려준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또는 T 포지션 또는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유사어를 그냥 좀 가볍게 흡수하세요.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준다는 의미가 뭐죠? 이 발끝에 있는 피를 어디로 모아줘? 아래쪽으로. 심장이나 뇌에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를 많게 해준다. 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 이거예요. 쇼크 자세는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합니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이 자세는요.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크 환자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그러면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또는 이 그림을 찾거나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쇼크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식은땀이 나고 이런 식으로 쇼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을 때도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찾으셔야 돼요. 의식이 없어요. 입에다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죠? 의식이 있어요. 물 마셔도 되죠? 아나필락틱 쇼크가 뭐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호흡기가 쪼그라들어서 숨을 못 쉬는 증상으로 가장 많이 옵니다. 항생제 알러지가 있거나 혈청 알러지, 땅콩 알러지, 벌에 쏘였는데 죽는 사람 있죠? 벌침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맞을 때, 항생제는 엉덩이 주사, 근육 주사를 놓지 않잖아요. IV, 무조건 정맥으로만 놓습니다. 그냥 막 항생제 놓는 병원 있어요? 없어요. 그때 뭐 해요? P4주사, ID. 여러분 병원 가보셨죠? 그냥 요만큼 넣어보고 이거 부작용 있는지 한 10분 있다가 확인하고 괜찮으면 이 항생제 넣어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죠. 왜? 아나필락틱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벌침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벌에 쏘였을 때 이 벌침을 먼저 제거하는 게 순서예요? 아니면은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유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벌에 쏘였어요. 침을 빨리 제거하는 게 좋죠? 그리고 나서 아나필락틱 쇼크를 확인하는 게 좋죠? 이게 내가 아는 답이 보기 5개 없으면요.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련 문제예요. 경련 환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거 가장 먼저 중요한데 만약에 경련을 덜덜덜덜 하면서 주변에 막 이런 책상이나 이런 데다가 막 부닥치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이게 두 번째인데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공간을 확보한다. 이것만 나왔어요. 그럼 답이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호흡을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보기에 없으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 답입니다. 국가고시는요. 내가 생각한 것만 답이 아니라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스러운 것을 고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푸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게 있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거를 제껴가면서 답을 유추해가는 것이 고득점 비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성격이 세신 분들 국가고시에 많이 틀려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잖아. 이래서 많이 틀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유도리 있게 가셔야 됩니다. 천식 환자에게 투여하는 기관지 확장제 살부타몰. 기관지 확장제 2종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뭐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천식은요. 마찬가지로 기관지가 쪼그라들어서 기침이 엄청나죠. 기관지를 확장해줘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줘야 되잖아요. 살부타몰,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이 다 기관지를 확장하는 약입니다. 에아살. 이거는 제가 기초 양리에도 넣었던 파트인데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살부타몰이요. 기관지를 확장하는 약입니다. 여러분이 에피네프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의외로 이 아나필락틱 쇼크 환자가 많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무슨 진통제 중에서 라이락인가? 그 성분이 이름이 무슨 디클로페니악인가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그 계열의 진통제만 맞으면은 갑자기 호흡을 못하는 아나필락틱 쇼크가 오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예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아나필락틱 오는 그게 달라요. 땅콩 먹으면 숨 못 쉬는 애기들 있죠? 또 벌에 쏘였을 때 죽는 사람 있죠? 항생제 있죠? 진통제도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쇼크를 겪었을 때 나 저거 안 맞나 보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문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우선 치료해야 되는 응급환자는 기지효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유지 환자, 호흡유지 환자 있나요? 동상 환자, 타박상 환자, 중위험 환자, 방광염 환자 없죠? 그러면 지혈해야 되는 대출혈 환자 있나요?
보기에 없죠? 그럼 패스예요. 그 다음에 기지, 쇼크 환자 있어요. 이렇게 돼서 세 번째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고시는 내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의 답이 없으면 그 다음 차선을 답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중 차트를 가장 먼저 해야 될 환자는 이렇게 똑같은 파트인데 조금씩 변형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기지쇼감 기도 폐쇄 환자 이거 바로 이렇게 답되는 거예요. 또는 호흡이 안 되는 환자. 외상성 손상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은 노출된 장기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거즈로 덮어준다 이거예요. 이물질을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죠. 척추 손상 환자, 골절 환자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목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아야 피가 더 안 나겠죠.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 높이 하면은 독이 온몸에 퍼지니까 뱀에 물렸을 때는 그 물린 부위가 환부가 심장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다릅니다. 튀어나온 뼈는 피부 속으로 쑤셔 넣는다, 집어넣는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생명의 위협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요거 뭐 순서가 국가고시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었던 건데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이 겹치는 이론과 겹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간호조무사에서는 안 배웠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나왔지? 요양보호사에서 되게 빈출되는 문제가 교집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기출 그 문제를 누가 내죠? 간호학과 교수들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조무사를 가르치는 그 간호사가 내는 게 아니라 간호학과 교수들이 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교재 요만큼만 가르쳐줬어도 이 이상을 원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느끼기에 좀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응급처치 순서가 있어요. 반도, 가기, 인상. 요즘엔 또 요양보호사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간호조무사는 이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반응을 확인합니다.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다짜고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깨를 두들겨줘요, 살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언어적인 사정이라고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말로 하기 때문이죠. 문제. 길에 쓰러져 있는 50대 남자를 발견했을 때 우선해야 될 응급처치는 반응을 확인한다. 왜? 반도, 가기, 인상 이 순서니까요. 반응을 확인하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콕 집어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지 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요. 119가 올 동안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10분, 20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요, 산소가 4분에서 6분만 안 들어가도 뇌사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순서는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을 30대 2로 하죠. 중간에 기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 가기, 인상, 가슴 압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고 기도 유지하고 목을 제낀 상태에서 코를 막고 입으로 2번 숨을 불어 넣어주는데 여기서 국가고시 또 나오는 거 10초에 2번은 불어 넣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10초에 2번을 불어 넣는 거예요. 1분이 아니에요. 10초에 2번을 불어 넣는다. 또 이게 어떻게 국가고시 나오는지 아세요? 간호조무사가 성인 심폐소생술을 바르게 이해한 내용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국시죠? 인공호흡 1회당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10초 안에 2번을 불어 넣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인공호흡 1회당 1초 동안 10초 안에 2번을 불어 넣는데 적어도 1초는 불어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1회당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 거랑 인공호흡은 10초 이내에 2번을 해야 된다 이 얘기랑은요. 뭐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반도각의 인상. 마지막 상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반응을 확인한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기는 그림 요 반응을 확인한다. 이게 가장 먼저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 거기 뭐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거 다죠.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하는 거 그림 나입니다. 직각으로 체중을 실으는 거예요. 팔로 하는 게 아니에요. 5cm는 들어가야 되는데 팔로 깔짝깔짝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체중을 실어서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여기저기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한 군데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 유지하고 호흡을 불어넣는 거. 기도 유지 자세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호흡을 불어넣는 거 그림 라죠. 맨 마지막 마는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부착하는 모습입니다. 가슴 압박은 직각으로 체중을 실어서 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의 교집합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